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대사 신문장에서 앞부분 5줄에 대한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상대사 신문장은 최치원전에 이제 삼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원필경집을 보고 수집해서 수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이 삼국사 권 46에 상대사 신문장이 시작하는 부분이 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삼국사에는 등재가 되는데 이련은 이 5줄에서 요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치원 말을 인용하면서 상한에 대한 얘기를 요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련이 이걸 인용하면서 이 5줄을 보고 요것만 왜 인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5줄을 다 인용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아주 인용을 안 했든지, 근데 5줄에서 요 부분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련이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나머지 부분을 왜 인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만들어 놓은 역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련 이후에 이련의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쓴 책이 동국통감입니다. 근데 동국통감에는 요 상대사 신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또. 그리고 삼국사전요에 동사과목에도 쭉 있다 이겁니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상대사 신문장은 이걸 못 본 것이 아니라 보긴 보았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왜 그랬을까? 요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어떤 기록이냐? 사만에 대한 기록이고, 마한, 변한, 진한 있고, 마한은 고구리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하는 신라다. 그리고 고구리 백제가 전생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담으라 했다. 그러니까 장안 조정의 근심거리가 없고 수나라의 멸망도 고구리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 원인이 돼서 패망하게 됐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5줄에서 사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왜? 위치가 어디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다스렸다면 이 고구리 백제가 다스리면 그 사이에 고구리 백제 신라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고구리 백제만 인정을 했지 신라가 없지 않냐?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도를 할 때 이 제노와 5월 사이에 누가 있냐? 이것은 필작 최치원은 신라가 있다. 그런데 이련은 이 빨간 부분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고구리 백제가 유연제노 5월에 있다고 하면 조선 팔도의 삼국을 나타내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 유연제는 5월의 위치가 이래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유연제로 5월 이 중국의 동부 지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현재 사기 69권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소동파 그린 역대 지리지장로의 연나라, 제나라, 그리고 유주, 요것이 이제 요 춘추정신의 지도와는 연나라가 더 서쪽에 있고 여기에 유주가 있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숨겼느냐?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조선 팔도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을까, 동해라는 것을 어떻게 풀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동해라는 말로 하면 동해지 밖에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동해지 밖으로 얘기하면 일본 열도에 이 삼국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만약 황해를 동쪽으로 해서 동해라고 했다고 하면은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동해라는 말은 지금 산동성과 강수성 사이에 있는 것이 해주만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해거든요. 근데 해동이라는 말을 쓰면은 어디가 해동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중국 전체의 지도입니다. 근데 중국 전체에서 해동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이는가를 볼 수 있는 지금 요 부분이 여기 청해성이 있네. 이 청해성이 청해라는 호수, 그러니까 바다죠. 청해라는 바다의 남쪽을 해남이라고 합니다. 해남에 무슨 족속이 산다. 그리고 서쪽에는 해서에는 무슨 족속이 산다. 민족이 산다. 해북에는 무슨 민족이 산다. 그런데 그렇다면 해남과 해서와 해북이 있으니까 해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해동은 청해성의 동쪽은 전부 다 해동입니다. 그러니까 해동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고 또 하면 그 해동이나 동해가 어떻게 풀릴까? 지금 요게 이제 안희성에 있는 황산이라는 지금 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지역을 나타내는 건데 요 흡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황산이 있는데 황산 그 지도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황산이에요. 여기요. 근데 황산인데 동쪽에는 동해고 서쪽에는 서해고 북쪽에는 후해고 남쪽은 전해다. 그리고 황산에 있는 지역은 황산에 있는 지역은 청해다. 그럼 황산이 바닷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해자를 막 바다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해라는 말과 해동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그것이 꼭 바다로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연나라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연경이다, 이제 8달령 넘어 연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연나라의 옛날 수도라 해서 연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연나라가 있기 이전에 옛날 연나라, 이게 이제 사기 69권에 나오는 연나라입니다. 소진 때 연나라.
BC 5세기. 여기에 이제 연나라는 요 두 개의 북쪽 두 개의 지명과 동쪽 두 개의 지명, 서쪽 두 개의 지명, 남쪽 두 개의 지명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 현재 지도에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안문관 그 북쪽에 이모와 누번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운중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원과 조선 요동 전부 다 이 북쪽의 두 지정을 결정되면 나머지는 그 남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지금 요가 있는데 이 요의 동쪽이 요동이다 이제 그런 얘기로 표현됐을 어쨌든 사실상 북쪽이 요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상위 69권에서 제나라를 표시하는 건데 제나라의 4개의 지명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북성 남쪽과 산동성 북쪽을 나타내는 그런 제나라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삼국사 46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련은 이렇게 밑에서 보듯이 이렇게 빼먹고 본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습니다. 근데 요 내용과 똑같은 것이 그 남제서다. 근데 남제서 지역에는 이제 우리가 백제가 패망하고 5도독부를 두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도독부가 없습니다. 이제 당나라가 쫓겨갔으니까 도독부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왜 남제에서 백제가 있다는 이 지역에는 동명과 덕안이라는 5도독부가 남아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동명과 덕안이라는 서쪽에는 기자가 살던 서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 조선 땅 기가 바로 이제 서화인데 여기가 조선 땅의 서쪽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당항성이라고 우리가 삼국사에도 당하는데 당자가 다릅니다. 그건 뭐냐? 당나라 당자를 향하는 길목이다. 그러면 이 여기에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에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가 됐다. 그러니까 분명히 당항성 우리가 지금 서해바다에다 서해변에다가 당항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실지가 있는데 이 동명과 덕안이 있는 지역에 남제서에 의해서 백제 지명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백제 발해만을 싸고 있는 게 백제 광양, 안구, 대방, 청하, 성양이 발해만을 쌓아 있고 광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제서 백제는 분명히 지금 합수에서부터 지금 상해 지역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의자왕 때의 지명이 지금 이 남쪽으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전성시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강력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혹시 의자왕 시절에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전성시대라는 건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게 백제 요동에 있다는 백제 명칭이라면 요게 요서에 있다는 요서 진평 이군을 나타내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이 요입니다. 요가 고구려의 요동성을 당나라가 함락시키고 요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에서 이걸 기쁘게 생각해서 요를 그냥 지명으로 살려놔서 요가 지금도 있는데 이것이 중공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요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요 좌권으로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그 권이라는 것은 저울추의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요동과 요소의 가운데라는 것은 요는 머리와 발의 요가 허리잖아요. 바로 경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고구려 요동성을 나타내는 그런 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남제에서 고구려 백제 지역에 백제 패망 이후에 두었던 도덕부와 의자왕 때의 전쟁 지명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 백제 전성 시대란 의자왕 때로 보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 이게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삼국사, 구당서, 신당서 모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백제 땅이 유엔전호 5월 지역, 즉 남제서 지역에 있다면 지금 발해만을 쓰고 있는 백제 땅을 발해가 가져갔다면 이 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여용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낮에 당나라에서 이제 웅진을 다스리라고 임명해서 보냈는데 웅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묘지석이 남제에서 58권, 삼국사 46권 지역인 제노지역, 즉 제노의 서쪽에 낙양에서 출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것만 우리가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백제가 진출을 했다라고 요서 진출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남으로 5월 부로 유엔제노라는 말 속에 그 서 있는 것이 바로 최치원의 신라. 그러니까 신라에서 최치원이 서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쪽에 신라가 있다 하더라도 길림에서 광명동 쪽을 신라가 다스렸다 라는 기록이 요사와 삼국사와 만주원력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에서도 최치원은 전부 왕이라고 했는데 삼국사를 쓴 사람들은 아니 전부 다 모왕이라고, 전부 다 왕이라고 한 신라와 함께 마리간 거서간을 쓰다가 신라왕이라고 쓴 신라가 있다.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도 신라가 두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하나를 감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성 의자왕 시대라면 웅진이 어디 있냐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웅진이라고 표시합니다만 북사에서는 고마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마성, 그러니까 웅진을 제게 공유로 확정을 해놓고 웅진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고구려 평양성도 찾지 않았고, 고구려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기기 위해서 최치원만을 숨겼습니다. 고구려 백제가 유엔전호 5월에 있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사만일통을 남제서 권 58 지역인데 조선 팔도로 맞추기 위해서 이래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국사 46권에 있는 유엔전호 5월 그 속에 남제서 58권 속엔 고구려와 백제에 있고 의자왕 때의 도덕부가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의 패망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안 찾았어요. 지금도 한 번도. 지금 요거는 송나라 때,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 때 그린 지도인데 이 지도의 지명이 현재 중국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지도에 삼국시대의 지명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 중국 지도로 삼국시대를 연구해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문제는 최치원의 말에 많은 고구려가 되고 변하는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한전에 보면은 만에 50국이 있습니다. 50여 국인데 이 중에서 백제가 있는데 이 백제가 온조 백제의 병합이 된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고리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리국이 고구려에 병합될 때 고구려가 마흔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로국이 사로신라에 병합이 되고 여기 군호국과 비미국이 이제 요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미호를 일본 열도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비미국의 여왕이 비미호입니다. 삼국지 외인전을 읽어보면 군호국의 남왕 비미국과 비미국의 여왕 비미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냐면 외인이 됩니다. 외인. 근데 우리가 이제 송서부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외나라 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자칭 스스로 사지절조도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해서 백제, 신라, 외 자기 스스로 백제도 다스리고 신라도 다스리고 외도 다스리는 마한, 진안도 모한도 다스린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마한 50국 중에 싸우는 얘기를 여기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마한 50국의 변화되기 이전의 나라 이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변화된 거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전쟁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50국 중 안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 외도 있고. 네. 그런 과정에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라 봉기를 해석할 때 왜 그러냐? 그게 유엔제로 5 속에는 사만 속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거든. 이 땅에서는. 이게 이제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가졌다. 분명히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구된 이게 조선 팔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가 됐는데 지금 동명과 덕안이라는 오도독부지 백제가 차지했던 땅을 빼앗긴 그 평정하고 난 오도독부는 2개의 명칭이 있어 이 지역을 의자왕한테 확보를 했다. 굉장히 강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발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발해사를 지금 우리는 발해를 요만큼만 발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기까지 발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그 부여종이 이제 우리는 보통 당나라에 끌려가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고구려에서 사망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명과 덕안인데 이 여기를 못 들어가고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묘가. 그럼 이게 고구려 땅이 여기 땅이 고구려 땅이고 백제 땅이니까 가능에 따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여용이 죽었을 때는 그 땅이 고구려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낙양이. 예. 근데 그러면 웅진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이냐? 웅진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이 삼국사에 보면 있습니다. 예? 웅진 동쪽에 지라성, 윤성, 사정성, 대산이 있다고 했는데 요게 당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보면 원래 지금 태산의 이름이 요 해더로 요 대자비야, 대산 대자. 그런데 이 대산을 이렇게 대하고 대발음으로 해서 대산. 요게 이제 바로 산둥성의 태산이고 요 태산을 바꿉니다. 요 바꿨죠. 요게 이제 구당서에 나옵니다. 신당서에는 이렇게 태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산과 대산이 같고 이 대산과 태산이 같고 태산과 태산이 같은데 이걸 우리가 몰랐죠. 그런데 요 지명이 제노지역, 즉 삼국사 46권 지역에 있다. 그래서 이제 대산이 태산이 되는 건데 지라성이 뭐냐? 지라성은 비성이라고 해서 요 비자 지금 비를 써 이 비가 지금 태산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은 청안다로 와서 청성이라고 하면 태산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웅진은 어떻게 변했느냐? 웅진은 웅진파에서 파로 이제 썼다가 이걸 비로 씁니다. 비, 고음비, 고음웅. 그 비가 되고 비 발음이 비, 고음비자에서 이 사체비자 비 발음으로 해서 그게 파에서 웅진이 격파됐다 이제 그런 소리로 쓰기 위해서 비라고 바꾼. 그래서 분명히 웅진은 태산 서쪽에 있다. 그 현재 보면 요게 태산입니다. 그 태산 서쪽에 이게 청성이 있고 여기 비라는 지명이 있고 박산이라는 지명인데 태산 서쪽에 황산 여기 계백장군이 있고 관창이 있는데 그 북쪽에 당나라 군사를 막으려는 평원이 있습니다. 은수가 말했죠. 그리고 황산 밑에는 백마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강의 서남쪽에는 동명, 오도병 동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의자왕이 패망한 곳은 지금 공주가 아니라 남조서 58권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견이 생각했을 때 이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북으로 유엔제노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두면은 조선 팔도에 고구려 백제가 패망했다는 것을 맞춰야 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워버리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세한 웅진을 분명히 태산 서쪽의 비성 근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명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백제 땅이 발해 땅이 되는 걸로 찾을 수 있고 또 의자왕 때 기상 조건의 가능성 그리고 김유신과 그 가계 그리고 김유신 때의 특산물 그리고 기자조선, 위관조선, 한사본, 삼한이 기자가 살던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교차되는 것이 남조에서 가락국이 삼한의 조에다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성과 동양성도 동양성은 현재 안평시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 평양도 한나라 낙랑군지역이니까 낙랑군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백제 한성에 관한 것도 남대서 지역에 찾을 수 있다. 웅지는 대산 서쪽에 평과 동문 사이에 비성, 비는 고마비, 고마웅에서 웅을 변한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비성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웅지를 공주라고 우기면서 역사를 왜곡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저는요 상대상 시중을 해석을 위해서 동해라는 것은 동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 동해인가 황해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암도 이게 남대서 58번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한이 고구리가 됐다는 건 고리국이 고구리 병합되고 변한이 백제가 됐다는 것은 이거 변한 일부가 백제에 병합됐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리는 고구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성할 때는 의자와 때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과 유연, 제노는 이게 이제 춘추전국 시절의 제후국명이기 때문에 조선파트로 옮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꾸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해는 어디인가? 동해지 밖에 삼안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해동 쪽이면 이거 일본으로 가야 되고, 황해동 쪽이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야. 청해동 쪽이면은 전부 다 해동이 다 동해. 근데 그러면 동해가 어디냐? 그리고 해주는 요거 이제 산동성과 복권성, 산동 강수성 사이에 있는 해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동해지 밖에라고 하면 동해가 어딘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고, 삼안이 어디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조선 팔도에 있었다. 근데 삼국서 46권은 5월과 제노 사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여수에 있었는가? 한번 만이 고구리가 되었다는데 이거는 만이 고구리가 만일 때는 다른 기록에는 없습니다. 우리 보통 백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구리가 만에서 시작되었다. 고구리가 만의 일부를 흡수했다. 고구리가 만의 고리국을 흡수했다. 말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조사를 해봤어요. 변한이 백제가 됐다는 것도 백제가 변한 땅에서 시작됐다. 글쎄요. 백제가 변한을 흡수했다. 그것도 변한이 신라에 흡수했는데 신라 땅을 백제가 평정했다면 또 그거 백제가 병합한. 그러니까 변한이 백제가 될 수가 없다. 또 변한은 만의 잘못이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고구려 전성 시대가 평양과 웅진 시대냐, 평양과 사비 시대냐, 고구려 평양, 국내성과 한성 시대냐, 또 여기 완전히 웅진 시대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전으로 가버렸다. 고구려 백제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길이다. 여기 이제 성호 이익이 얘기한 것처럼요. 보장과 의자왕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성왕과 의자왕 때 할 수 있다. 의자왕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성왕과 의자왕 시대의 전성시대라고 써요. 왜냐 광양에서부터 안국 그러니까 하복성에서부터 그 남쪽에 의자왕 시대 그 남쪽까지 했을 때 아마 동성왕과 의자왕 시대에 남으로 5월 부로 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삼국사기권 46원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없다. 뭐 이렇게 단정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삼국지 권 30이 입증을 한다. 권 남대서 권 58이 입증을 한다. 후한서 권 58이 입증을 한다. 이걸 연구를 해서 해보면은 분명히 삼국사 46권 상대사 16당은 정확하게 남대서 권 58이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삼국지와 후한서의 도의전의 위치를 찾으면 유엔제는 5원책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와 후한서의 동의전은 남대석 권 58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엔제너 5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기록을 이전은 지웠습니다. 숨겨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이름이 만들어낸 역사 체계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우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800년이에요. 그래서 동국통감부터 상대사 시중령을 실어놓고도 연구 안 한 것은 유엔제노 5월은 중국 명나라 땅이고 청나라 땅인데 감히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서이익은 그렇게 생각했죠. 거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기록이 삼국사다. 만약 그렇게 확인을 했더라면 우리는 정말로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련이 감춘 이후에 우리는 세계 경영하는 그런 경영 기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800년 동안 우리는 조선 팔도에서 아웅다웅하는 그런 것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국사에 이 기록이 있다는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록입니다. 아시아를 무대로 했던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가지고 고리 이전을 정확하게 재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상대사 신흥에 대한 것을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